지금, 이거 어떻게 넘기죠? 됐다. 네. 안녕하세요. 문선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우리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보이지 않음을 통해 보이도록 하는 것. 나는 그 정적에 놀랐다. 나는 정적의 맛을 알고 또 그것을 사랑한다. 나는 온갖 종류의 정적을 겪어보았으며 그 여러 가지 성질들을 분간할 줄도 안다. 정적은 마치 소리가 그러하듯 각기 그 나름대로의 높이와 울림과 밀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숨겨진 숫자. 시계에서 작가는 원형 형태의 종이를 댄 나무판 위에 연필로 숫자를 기입한다. 초침도 분침도 중앙축도 없이 흩뿌려진 1부터 30까지의 숫자를 세며 모두가 각자의 다른 30초의 의미를 숨쉬어 보기 위한 작업이다. 숫자 30일이 추가로 있다는 작가가 던진 힌트와는 다르게 순서를 생각하며 뒤죽박죽한 숫자들을 찾아가노라면 여분의 숫자보다는 있어야 하는데 없는 숫자 21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의 고의적인 트릭이다. 다른 숫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22는 누락된 숫자가 되며 그로 인해 그 존재가 비로소 드러난다. 그리고 없는 숫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30초를 위한 작업은 이제 누구에겐 스윽 보고 지나쳐버릴 1초가 되기도, 또 누군가에겐 집요하게 숫자 22를 찾아내는 2분이 되기도 한다. 같은 공간, 같은 조건상에서 같은 작업이 관람자 모두에게 다른 시간성을 체험하게 한다. 마법진 구루구루에서 아이들에게 대마왕의 생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모험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새로운 여행을 위해 대마왕을 살려두기로 한다. 다시 시작된 여행은 또 한 번 그들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보이지 않음을 통해 보이도록 하는 것, 즉 규칙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 숨겨서 찾게 하는 것은 작가가 자주 선보이는 전략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습관에 의해 틀에 박힌 시선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은 그가 자주 다루는 소재가 되어 왔다. 너무 뻔하다고 느껴지는 생활에서 가려진 다른 면면들이 작가의 전략에 기대어 드러난다. 공간, 일상, 흔적. 3채널 영상작업 걷기에서 작가는 다용도로 쓰이는 한 학교의 강당을 걷기라는 매우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 경험한다. 해당 학교 소속원의 사전 예약이라는 아주 간단한 규칙을 이행하고 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그 특성 덕에 이 공간에서는 무용, 연극, 운동, 전시 등 다양한 활동 혹은 그를 위한 연습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수많은 몸짓과 에너지들이 누적되는 이 공간은 여러 구성원들이 목적에 기반한 전문적 활동을 하기보다는 즐거움에 기반한 놀이, 중앙, 취미로서의 3층, 활동을 수행하기에 1반, 3, 신변잡기적인 5, 일상을 대변한다. 2, 이 공간 혹은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현할 것이냐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작가는 흔적으로 남아 그 공간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바닥의 테이핑 자국들에 주목한다. 걷기를 통해 작가와 함께 그 공간을 건너라면 가지각색의 테이프들이 굉장히 교차한다.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다. 연속되다가 분절되고 직선을 그리다가 곡선을 그리는 선들은 규칙이 있는 듯 없는 것 같기도, 없는 듯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선들은 공간의 부피감과 맞물려 쉬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커다란 도형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우주를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들의 표면만을 겉돌고 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말들은 버스가 도시의 표면만 흐르듯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맴도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간 읽기. 작가는 여기서 새로운 놀이를 다시 시작한다. 걷기를 진행한 지 3년이 지난 후 가로 읽기에서 전체를 응시하기 위해 기계적 장치, 드론과 고프로 카메라를 통해
공간을 조감한다. 뒷샹은 예술작품이 이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그것의 기능이 더 이상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기술복제 시대의 모사는 정통적 의미의 모방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본 것이다. 한꺼번에 인식되는 선들은 단선적이라기보다 다각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누적하고 있다. 가로 읽기가 해당 공간을 공시적으로 읽은 것이라면 이듬해 이어지는 세로 읽기와 세로 읽기 시리즈에서 작가는 분해와 추출을 시도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기입하기도 한다. 세로 읽기 테이블 1, 2, 3에서 작가는 가로 읽기를 통해 파악한 테이핑 자국들의 형태를 세밀하게 복제해 평면도를 만든다. 그리고 이를 칠판 재질로 만들어진 테이블판 위에 분필로 기입한다. 테이블판은 특별한 분류나 기준 없이 철저한 측량에 의해 잘려지는데 하나라고 믿어지는 기존의 전체는 매우 우연적 방식으로 분절된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뉜 부분들이 테이블이라는 일종의 도구적 형태의 사물 위에 지워지고 기록될 수 있는 형태로 놓임으로써 관람객들은 기존의 선들 사이에 새로운 맥락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전시가 진행되면 대화를 통해 선들은 지워지거나 재기록되고 칠판 테이블 위의 이미지들은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한다. 나는 사물이란 나라는 말과 반대로 어떤 힘도 갖지 못한 채 인간의 목적성에 봉사하는 단순한 도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어떤 의지도 갖지 못한 채 인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무력한 필동성을 뜻한다고 믿지 않는다. 반대로 사물은 우리의 신체를 사로잡고 우리의 감각을 바꿔놓으며 다른 세계로 이끄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단지 우리의 무능력으로 인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음을 믿는다. 프린팅 작업 세로 읽기 막 1-12에서 테이핑 자국이 만들어진 맥락을 치밀하게 추적해 각각 하나의 막으로 구성한다. 운동을 할 때 규칙적인 선, 연극이나 무용을 할 때의 동선의 형태 등을 각각 떠내고 나머지 선들을 지워 한 화면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하고 가로 선분, 세로 선분, 직선, 원형 모음 등 자신의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기하학적으로 기록한 형태를 추출하기도 한다. 중국 백과사전의 분류는 말과 사물의 재현관계를 뒤집어 버린다. 분류의 척도가 뒤죽박죽이면 사물을 나누거나 분류하여 배치할 수 없다. 동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황제에 속하는 동물. D. 젖을 빠는 돼지. E. 인어. F. 전설상의 동물. N. 멀리서 볼 때 파리같이 보이는 동물. 기타 등등. 추출이 끝나고 남은 선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던 존재들의 흔적으로 다른 하나의 막을 구성한다. 그의 작업을 통해 일상의 강당바닥은 시시각각 공간의 기억과 에너지를 떠내고 기억하는 하나의 스크린이 된다. 훈육하는 선 일련의 작업에서 작가는 선을 우리가 약속하는 하나의 규칙이자 우리 개개인의 몸을 훈육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기계가 신체로부터 빼앗아버린 기능의 일부를 실체에 돌려주려 시도한다. 그러나 스포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을 기계의 조건에 보다 엄밀하게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스포츠는 신체가 점차로 기계를 달아가게 만든다. 따라서 스포츠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든 간에 부자유의 왕국에 속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선들은 무언가를 구분짓고 경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규칙은 다시 개인의 몸, 생각을 제재하거나 때로는 억압한다. 매니 꼭대기에서 자유롭게 선의를 뛰놀던 한 아이가 그 아래로 추락해버렸다. 그 이후로 정글짐은 운동장에서 추방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운동기구가 등장했다. 정글짐의 감촉을 내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겨울에 선들은 차가웠고 여름에는 햇빛으로 뜨거웠다.
공중 위를 걷는 나는 땅 위를 걷는 것처럼 자유로웠다. 안과 밖을 넘나들고 선과 선을 뛰듯 도망다닐 수 있었던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그러나 작가의 작업들을 따라가노라면 약속한 선들은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절대적이지 않다. 작가는 시간의 흔적을 머금은 공간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를 테이핑 자국을 떠냄으로써 가시화한다.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성들이 생성되고 다만 그것은 각각 하나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들은 대치되지 않는 상태로 쌓여갈 수 있고 그 선들이 끊임없이 누적된 세계는 다양함이 공존하는 우주의 모습 외 다름 아니다. 결국 작가가 부분을 누적하여 그린 전체는 끊임없이 규칙에 균열을 가하며 미종적으로 뻗어가는 세계다. 베르그송은 웃음에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거리에서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 비유한 보들레르의 말을 언급하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넘어지는 행위에 바로 희극의 지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 사람은 길 도처에 놓여 있는 방해물에 즉각 대처할 만큼 유연하지 않거나 타성적으로 뻣뻣함으로 넘어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습관의 형성에서도 웃음이 유발된다. 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의 경우 꼼꼼한 태도로 펜을 잉크에 담근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진흙 속에 처박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규칙 속 균열과 오작동. 작가가 고의적으로 균열이나 오작동을 이용해 다양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불, 안, 가, 능 1-5 시리즈와 175분, 170분, 135분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공간과 운동성, 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각각 스포츠의 코트 형태와 뮤지컬의 무대 위 동선을 추출해 흰 종이에 응각한 이 두 시리즈는 언뜻 보기에 다른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불, 안, 가, 능 1-5에서 작가는 여러 운동 경기의 선들을 재조합한다. 골대는 여러 개고 트랙은 겹쳐져 있으며 홈런, 파울, 안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선들은 뒤섞여 있다. 규정과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려진 선들을 따라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바보들의 운동 경기를 제안하게 된다.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인 면이 표면이 되어 그 아래 수많은 점과 선과 층위들을 덮고 있다. 정돈된 면들의 하나하나의 선이나 하나의 점이 비워지는 순간 혹은 그것들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층위의 세계를 찰나로 목격한다. 우연과 공백을 통한 질서의 깨짐, 그리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표면이 아닌 그 질서의 깨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계의 무한한 틈과 사이가 기존 질서를 깨트린다. 뮤지컬 무대의 동선을 딴 두 번째 시리즈 중 135분 1, 2, 3에서 작가는 유명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다양한 시즌의 무대 동선을 각각 추출한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재하는 합리적 규칙이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작가의 가정을 전면으로 방박한다. 우리가 완벽하게 규율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동선은 크게 비슷한 윤곽만을 공유할 뿐이고 퍼포머들은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퍽 다른 디테일을 선보인다. 결국 퍼포머들이 매회 그려내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세계이며 작가는 규칙을 통해 드러나게 하고 숨겨서 찾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다시 재현한다. 균열과 오작동은 상황과 관점이 미끄러지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다른 가능한 세계를 엿보게 된다. 선, 색, 소리로의 확장. 선은 또다시 하나의 메타포일 뿐 작가의 관심은 색. 한자의 색은 빛을 뜻한다. 한글 창짓이 발간된 월인 청강지고 106장에 비전이라는 말이 있고 석보상질 권 19의 18장에서 여러 가지 빛의 꼬재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초기 국어에서도 색이 빛과 같은 의미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빙어각 이씨의 규합총서에서는 색을 이야기할 때 빛색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오늘날의 색채를 의미한다. 색을 나타내는 빛색의 전자를 살펴보면 무릎 꿇은 사람 위에 다시 무릎 꿇은 사람이 있다. 학자들은 이를 남녀의 성행위로 해석하는가 하면 기생이나 광대가 재주를 부리는 장면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또한 색은 의미적으로는 사람의 인과 마디의 절이 결합한 형태이다. 즉, 인간의 표정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과소리, 색청, 소리가 색으로 보임, 귀로 색깔을 듣는 남자, 네일 하비슨, 감각의 영역의 확장으로 확장된다. 세로 읽기 막 1-12에서 시각적 형식으로 제한되던 테이핑 자국들은 이제 기보로 전환되면서 청각적, 촉각적 혹은 공감각적 세계로의 가능성을 담보한다. 가로 선분, 세로 선분, 직선, 원형 모음 등 기하학적 시각성으로 치환됐던 공간은 이제 다시 운동과 음율의 세계를 연다. 한편 구성 1-6에서 작가는 자신만의 규칙을 정한다. 스스로가 퍼포머가 되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각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색을 매일매일 꾸준히 칠한다. 여러 문장들은 색으로 치환되고 혹은 하나의 이미지는 색에서 단어로 치환된다. 이 드로잉들은 침묵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침묵이자 가득 찬 언어로 각각의 개인에게 다가간다. 색과 문자, 선의 치환은 틀 지어진 세계에서 틀 밖의 세계로 나를 인도한다. 문자가 색으로 치환되고 하나의 문장이 여러 색들의 조합으로 각각 개인의 언어로 치환될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언어는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가간다. 전제되는 하나의 조건은 색을 다시 칠할 때 전날 해당 단어에 칠한 색이 무엇이었는지 참고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는 규칙이 잘 지켜지는 듯 하지만 이내 색의 정렬은 흐트러진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 책의 표면은 보다 다양한 색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작가는 표면에 찍힌 색점들을 유리에 본떠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구성원들을 만들었다. 유리는 그 투명성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추상화일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강요된 일종의 화면 채우기 작업이 있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 그리고 그 의문은 모든 것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를 버스 창가에 세워두고 무제 노트를 스크린 삼아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도망치는 그림자에서 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빛은 다양한 각도로 들어와 구성원들을 비추고 구성원들은 형태와 색이 흐트러진 채 시시각각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견고하게 형식화됐던 색점들은 늘어났다 줄어들고 희미해졌다 진해지기를 반복한다. 고정된 사물로서 인지되던 구성원들은 경계를 흐트러뜨린 채 빛을 뿜어낸다. 말없는 사물들과 꽃들의 언어. 우리의 의식이 사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이미 빛을 바라보고 있다. 태양을 지구 위에 투영하면 2차원이 되듯이 나는 3차원을 가진 어떤 것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단순한 지적 비유에 의해 4차원이 3차원의 대상에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심코 보는 3차원의 대상이 4차원의 투영이라는 것이다. 색, 미로, 놀이, 운동, 규칙, 선, 틈, 시적인, 마술, 소설적인. 불을 조금 더 밝게 하고 대화를 시작할까요? 어찌나 행복한지. 네. 고맙습니다.
같이 혼자 그 이어폰을 끼고 숲속을 걷는데 그 사운드 편성을 해놓은 음악들 있잖아요, 음들. 그래서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릴 때, 근데 완전히 혼자 고독하게 혼자 걸을 때 그때를 경험했습니다. 상상적으로 그 두 분이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작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새로운 작품은 한편으로는 한우리 작가의 작업으로부터 파생된 비평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서나 비평가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에디트된, 부풀어진, 더해진, 양육된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 그래서 정말 상호적이라고 하는 말에 같하는 그런 코어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두 분의 할 작업에 대해서 메타크리틱을 한 거라기보다는 감상입니다. 감상이고요. 네, 아주 잘 들었고 지금 마지막 세션이었는데요. 이 비평 워크숍에서 우리가 지금 남겨둔 건 내일 두 분의 비평가가 각자 자기 주제를 가지고 비평을 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작가나 작업이 상정되어 있지 않은 비평 둘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비평가와 작가가 매칭해서 하는 비평 워크숍은 마지막을 보셨는데요. 저는 이분들까지 해서 사실 어제 오늘 12팀이 12작가와 12비평가의 작업이 하나의 다면체를 카라이더스코프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거의 정점이 바로 지금 띄워진 이미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들이 빛을 통해서 투영이 돼서 애초에 있던 것들을 전혀 다르게 물들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런 점에서. 네, 제 얘기 정도로 벌써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저는 사실 근데 이건 작품으로서 감상하는 데서는 이렇게 막 아름답다고 뷰티풀하다고 고백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 설명적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이제 작품 말고 생각이 드는데 문서나 비평가한테 먼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막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우선 이제 한우리 작가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뭐 미끄러짐 그리고 어떤 다양성, 공간, 운동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어떤 규칙으로 보여주되 그 안에 오작동을 통해서 그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평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강수미 선생님께서 이제 퍼포머티브한 요소를 넣어도 좋다. 실험적인 거 환영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여기 밖에서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실험적인 비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우리 작가님한테 그리고 이제 처음엔 이제 또 뭐 글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직 한우리 작가님의 글이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다른 글들이 혹시 뭐 메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누적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메모는 되게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가장 작가님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고 내린 결론이 그러면 제가 글을 쓸 테니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규칙이 없이 뭔가 연상되는 것들로
그 틈을 다시 미끄러져서 작가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메모를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내용물이 이런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네, 네. 얘기하던 도중에 제가 먼저 작업의 설명을 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약간 수집하듯이 텍스트들을 조금 모으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평가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잘 맞는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제 거를 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잘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같이 나누고 얘기하던 도중에 이렇게 삽입되는 방식 혹은 생각이 자꾸 교차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 큐에 읽혀지지 않지만 그것들이 계속 공존하는 방식의 글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방식의 글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제 질문은 이랬고요. 아마도 사운드에 민감한 작가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김다움 작가시죠, 그죠? 그리고 특히 소리와 전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젠가 글을 쓰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예, 그래서 이 김다움 작가의 그 관점에서는 지금 이 작업 그리고 한우이 작가의 작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렇게 다른 팀이 저희 준비할 때 다른 팀 어떻게 준비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사실 뭐 퍼포먼스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 할 생각도 꿈도 못 꾸고 근데 되게 멋있는 하나의 한 편의 작품을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에 또 다른 걸 보고 싶다.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약간 되게 연극적이었잖아요. 이렇게 읽고 지금 여기 소리가 되게 울리는 편인데 그것보다 좀 더 정돈된 공간에서 그래도 또 다른 이런 둘만의 뭐랄까 뭐 콜라보라면 콜라보라고 하고 어떤 거면 어떤 거 하고 근데 사실 작품과 비평과 이 작가의 생각과 이 뭐랄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섞여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비평과 작품이 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면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다음에 진짜 하나의 또 작품이든지 혹은 이런 전시로서든지 또 이 다음을 더 보고 싶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이렇게 뭐랄까 약간 기도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전통국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막 중간에 에코도 넣고 뭐도 넣고 그러면 더 재미있겠다. 아까 무슨 버스 간에서의 그런 이야기나 어떤 작가님이 실제 메모했던 거 같으면 실제 작가님의 목소리 어디 녹음되었던 현장에서 섞이면은 정말로 되게 아름다운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작품이구나. 이렇게 되게 저도 흠뻑 빠지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도 하나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네들이 해야 아니 이제 이 두 분이 너무 이제 잘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계속 뭐랄까 연장시키셔야죠. 그 얘기예요. 네네. 지금 그러면 또 바로 옆에 네? 우리 시간이 무려 10분이나 남았어요. 그 아까 김다운 작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생각도 못한 이런 근데 말이 끊어 죄송한데요. 네. 두 분도 퍼포먼스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저희는 예술성이 없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저희는 약간 좀 대담하듯이 한 거고 여기는 완전히 아까 김다운 작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어디 오프닝의 퍼포먼스로 써도 될 정도로 되게 좋았고 하나 살짝 아쉬운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써 있는 글을 서로 읽으시다 보니까
너무 읽는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실 귀에 아주 어떤 부분은 잘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뭔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전달력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 작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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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근데 네, 또 어떤 분께 말씀을 좀 얘기 좀 하시겠어요? 네, 이혜승 작가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사실 한우리 작가님 작업을 아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문선아 비평가님하고 또 글을 써봤기 때문에 두 분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또 결합이 돼서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어떻게 보면 어떤 걸 이뤄낼까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작업을 정말 잘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두 분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역시 휴먼 바디가 인간의 몸이 가장 탁월한 인스트루먼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의 현존 여기에 이렇게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그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홍영식 작가님 어떤 얘기 좀 하실래요? 코멘트. 두 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두 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넓은 그러니까 타픽이 뭐든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스커션하는 분들도 네. 참 재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 번에 빵 때려잡아가지고 계속 나올 때까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렇게 가면서 계속 재밌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라는 얘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오전 세션부터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차오밍이 사실은 텍스트를 읽고 듣는 사람들한테 직접 인베이드되는 것도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차오밍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차오밍의 페이스가 그 굳이 답변할 만한 페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드렁큰? 차오밍 여기 오전에 안 계신 분들 위해서 잠깐 짧게 설명하면 차오밍이 오전에 스피킹을 했는데 사실 그 시간을 자기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썼어요. 자기 텍스트, 자기가 작품으로 쓴 텍스트를 트랜스레이터하고 이렇게 수차를 번역하고 자기가 읽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약 1시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 구조, 스트럭처럴 폼만 보면
크리틱에 대한 내지 크리티시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요. 자신의 기회를 그 점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어떤 전달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안 들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약간 강박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데 목적을 두지만 사실은 의미라는 것도 되게 그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 유형들 안에서 전달의 방법론이나 미디움이나 또 아니면은 스킬이 달라질 텐데 그 지점에서 되게 다른 뭔가 이제까지 없었던 모델은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기꺼이 한우리 작가가 그 참여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게 그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급 존경 네.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더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고, 저기 누구지? 문소연 작가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제가 규정하기 좀 그렇지만 문소연 작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익스트림리 보여주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작가는 되게 이렇게 심플하게 또 내지는 되게 이렇게 추상화시키는데요. 작가한테나 뭐 문서나 비평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작업만 만약에 전시가 되고 작업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지금 보여주신 어떤 이런 퍼포먼스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전혀 잘 안 느껴질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텍스트도 많이 모아져 있고 텍스트를 직접 쓴 거를 기반으로 작업을 이렇게 발전시키신다고 아까 뭔가 메모가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걸 모으고 그런 바닥에 있는 그런 테이핑 자국을 보면서 또 거기서 느껴지는 감성을 되게 뭐랄까 너무 차분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막 되게 좀 정말 저랑은 다르다고 느끼고 또 이렇게 그런 감성을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알려주시니까 좀 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문서나 비평가한테도 혹은 김정혜 비평가께서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예, 저는 오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사실 오전에 들었던 그 퍼포먼스와 계속 이제 생각이 나면서 들었는데, 네, 처음에 퍼포먼스와 지금 계속 비교가 되면서 이제 같이 들었는데요. 그 오전에 차오밍 작가가 했던 거는 어쨌든 차이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젖었던 거는 나를 어느 낯선 공간에 던져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내가 뚝 떨어져서 정말 그 제목이 아바타라고도 했지만 내가 그 분절된 총체적인 자아로서 그냥 어디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두 분이 하신 거는 저를 끊임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분의 말씀이 다 우리말이었다는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주고받는 대화 속으로 저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왜냐하면 또 의미들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놓칠 것 같다라는 저한테 약간의 긴장감을 주셨고요. 그래서 계속 당겨주는 그런 약간의 긴장감 그러면서 어떤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비평 페스티벌 2016 이틀째 프로그램 모두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게 남아주시고요. 네, 내일 3일째 라스트 데이, 내일 봬요. 끝났어요.